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 시작하겠습니다. 태양 활동이 강해질수록 지구 주변을 떠도는 우주 쓰레기의 추락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궤도 위성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주 쓰레기의 궤도 변화가 우주 교통 안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에서 작동 중인 위성은 1만 5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군집 위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지구 주변 공간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명을 다한 위성, 버려진 로켓 추진체, 충돌로 생긴 파편들이 시속 2만 8천 킬로미터 안팎의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09년 미국 통신위성 이리듐 33호와 러시아 코스모스 2251호가 충돌하면서 1,500개 이상의 파편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우주기관들이 추적하는 10cm 이상 저궤도 우주 쓰레기만 4만 개가 넘습니다. 인도 비크람 사라바이 우주센터 연구진은 1986년부터 2024년까지 50년 이상 궤도에 남아있던 우주 쓰레기 17개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주 쓰레기의 고도 변화가 약 11년 주기로 반복되는 태양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태양 활동이 강해질 때 지구 상층 대기인 열권이 가열된다는 점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극자외선과 하전 입자가 강해지면 열권의 대기 분자가 팽창해 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저궤도 영역의 대기 밀도가 높아지고 우주 쓰레기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도 커집니다. 결국 우주 쓰레기의 속도는 느려지고 고도는 더 빠르게 낮아집니다. 연구진은 태양 흑점수나 태양 전파 복사 지수, 이른바 F10.7 지수가 해당 주기 최대치인 67에서 75% 수준에 도달하면 우주 쓰레기의 추락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임계점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점을 연구진은 전환 경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현상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주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대기권으로 끌어내려 태워 없애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작동 중인 위성의 궤도 유지에 더 많은 연료를 요구하고 예측이 빗나갈 경우 위성 충돌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태양 활동 극소기와 극대기 사이에 상층 대기 밀도가 10배 이상 달라질 수 있으며 500km 고도의 위성은 재진입 기간이 극소기에는 5년에서 8년, 극대기에는 1년 안팎으로 짧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락 속도가 최대 8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습한 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전쟁의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5월 17일 러시아 국방부는 밤사이 자국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5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에서만 81대가 요격됐지만 일부 드론은 방공망을 뚫고 도심과 기반시설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러시아에서는 최소 4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 지역 사망자 가운데는 인도 국적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500km 이상을 비행해 모스크바 주변의 방공망을 뚫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모스크바 일대 정유시설과 송유 관련 시설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1년여 사이 모스크바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최대 규모 공격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앞서 러시아는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향해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민간인 다수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공격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양국의 충돌은 러시아 전승절을 전후한 휴전 신경전 이후 더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러시아와의 협상에 유럽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직접 대화의 방식과 목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러시아가 제안한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의 중재 역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력이 약해지고 유럽의 공동 대응도 정리되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호 공격은 더 깊은 확전 국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의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다면 민간인 피해와 기반시설 파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확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유행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이어 아프리카 연합 산하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대륙 차원의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유행은 분디부조형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 콩고와 우간다에서 관련 사망자는 이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 콩고에서는 약 395건의 의심 사례와 106명의 사망자가 보고됐고 주요 발병 지역은 우간다 국경과 가까운 동북부 이투리주의 몽괄루, 루안파라, 부니아 보건구역입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도 2건의 사례와 1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CDC의 장 카세아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보건 안보도 분리될 수 없다며 조기 대응과 공동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민주콩고 보건당국은 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니아와 르안파라, 몽갈로에 에볼라 치료센터 3곳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지역사무소도 전문가 35명과 7톤 규모의 긴급 의료물자를 부니아에 보냈습니다. 에볼라는 감염자의 체액이나 오염된 물질, 사망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치명적인 감염병입니다. 이번 분디부조형은 과거 우간다와 민주콩고에서 유행한 적이 있으며 치사율은 25에서 5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자이르형 에볼라와 달리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감염자 격리, 접촉자 추적, 국경 검역 같은 기본 방역이 핵심입니다. 주변국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루안다는 민주 콩고와의 육로 국경을 폐쇄했고 부룬디와 탄자니아는 감시 체계와 국경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공항과 항만에서 발열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사태가 아직 전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없는 에볼라 변종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전역의 보건안보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드론이 직접 수면 위로 내려앉아 구조를 돕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제의 장비는 중국 구조 장비 업체 디디옥 메이킹스가 개발한 수상 구조 드론 JX-6A입니다. 기존 구조 드론은 주로 구명투브나 부표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JX-6A는 익수자가 있는 방향으로 직접 날아간 뒤 기체 자체가 물 위에 착수해 비행 구명 부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대 시속은 약 46km로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업체 설명에 따르면 이 드론은 IP68 등급의 방수 성능을 갖췄습니다. 시험 기준으로 수심 1.5m에서 1시간 동안 방수가 가능하며 약 190안의 부력을 제공해 성인 1명이 붙잡고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무게는 4.38kg으로 비교적 가볍고 강과 호수, 바다, 습지 공원, 홍수 지역, 해상 플랫폼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 기능도 구조 현장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JX-6A는 자율 이륙, 제자리 비행, 자동 복귀, 원터치 착륙 기능을 지원합니다. 조종기에는 5인치 화면이 장착돼 있어 내장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자는 익수자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고 드론을 보다 정확하게 접근시킬 수 있습니다. 통신 거리는 수면 기준 약 1km, 고도 100m 상공에서는 최대 10km로 알려졌습니다. 비행 중 원격 신호가 끊길 경우 자동으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정상 이륙 기준으로 최대 풍속 6등급까지 견딜 수 있으며 해상에서는 풍속 2등급 수준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업체는 설명했습니다.
JX6A는 해양경찰, 해안경비대, 소방대, 응급구조대는 물론 관광지와 요트, 양식장, 해상시추 플랫폼 등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조 드론 기술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떨어뜨리는 수준을 넘어 직접 물 위에서 생명을 붙잡아주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JX6A의 등장은 향후 순환 구조 현장에서 드론이 구조대원의 위험을 줄이고 익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장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